자, 북한이 초대형 신형 방사포라며 이 발사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저렇게 큰 방사포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얼마나 위력적인 건지를 좀 먼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표면적으로 지금 오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봤을 때는 지름이 한 600mm 정도 돼 600mm. 보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커드 미사일이 한 880mm 정도 되는데요. 네. 거의 그 탄도 미사일에 가까운 그런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이 600mm 정도 되면은 그 안에 장착되는 폭약의 양, 자탄의 양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력이 이전에 그 대구경 조종 방사포보다도 훨씬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계속 공개하는 것들이 새로운 무기고 또 개량돼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럼 실전 배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그 전에 3종 세트도 공개를 했었는데. 한 가지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어떤 무기든 특히 이제 유도 무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10차례 정도의 이제 시험 발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10차례 이상의 시험 발사를 통해서 무기의 신뢰성이 검증된 다음에 이제 야전에 이제 배치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금 북한이 비슷한 사거리의 무기를 여러 가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은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높은 품질을 얻을 수 있지만은 양산에 들어갈 경우에 또 이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이 지금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 4가지 무기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해서 양산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선택해서 양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리가 400km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역을 커버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만약에 발사를 할 경우에는 뭐 남한 지역이 전부 다 들어오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과거에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나 앵커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과거에 서울 불바다 발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근데 지금 나오는 무기들의 양상을 보면은 그야말로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뭐 정부나 군의 중요 시설을 쪽집게 타격하겠다는 그런 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방어 체제, 방어 준비 태세, 킬체인이라든지 뭐 어떻게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 지금 뭐 KN-23으로 알려진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북한판 에이테킹스 같은 경우에는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로 뭐 요격이 뭐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신형 뭐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든지 아니면 오늘 공개한 초대형 이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이게 마땅한 요격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을 이용해서 우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또 신형 미사일들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응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공격을 하고 이제 보여주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지소미아에 맞춰서 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올해 들어서 북한이 이제 5월부터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 지금 한일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소미아도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사실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5월 달부터 이렇게 미사일 발사가 계속 진행됐는데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7년과 같이 또 계속적으로 이런 단거리 관련된 탄도미사일들 발사하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아주 개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오른쪽에 독도후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지스함까지 투입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예, 최근 뭐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용기가 또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 훈련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군 해경 위주로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뭐 육해공 및 해병대까지 이제 다 포함이 돼 있고 특히 육군과 해병대, 해군 특수부대들이 총동원됐다는 점은 좀 우리가 좀 인상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